군산시가 섬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변 환경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폐석산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익산시가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제가 된 석산들의 폐기물 매립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인데 주민들은 전체 석산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초등학생 보조교재로 지역 교과서가 도입됐지만 견학 프로그램이 아예 없거나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주 덕진공원을 천년의 사랑을 주제로 한 관광공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옥마을에 버금가는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섬 지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산책로와 캠핑장 등을 조성하며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토 캠핑장 조성 공사가 한창인 군산 문여도입니다. 36면의 캠핑장과 샤워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면 많은 캠핑족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토 캠핑장이 초등학교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성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술 같은 거 마시고 나면 늦게 일어나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좋지 않은 모습들을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학부모들 걱정들을 많이 하죠. 학교 측도 학교 앞 정화구역에 오토 캠핑장이 들어서면 몰려드는 차량들로 사고 위험이 높고 학습 환경이 크게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걸 지금 방안 지금 간과하고 계셔요. 군산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절대 정화구에 있는 오토 캠핑장은 어떤 그런 시설의 범주에 들지 않아요. 지난해에는 비안도에 조성한 산책로와 전망대가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철제 자재가 심하게 녹이 슬면서 다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 예산 낭비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문여도와 비안도가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돼 50억 원이 투입된 섬 가꾸기 사업은 올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관광객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섬 가꾸기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예산 낭비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폐석산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익산시가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폐석산의 불법 폐기물 매립과 지하수 오염 등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 해소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가 불법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2차 회의에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익산시는 김주헌 익산시의원 소유의 폐석산과 인근의 폐석산 등 3곳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입이 금지된 폐기물 매립과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당산 지역에는 지금 석산 보풀 지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폐기물 실계 지점, 또 침출수, 하천수, 또 진등마을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는 하천수, 토양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불법 폐기물 매립과 침출수 유출로 문제가 된 폐석산 주변 지역에서도 추가 대책이 마련됩니다. 인근 6개 마을의 지하수와 토양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상수도 시설을 긴급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소가 몸 안에 쌓였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민 대표들은 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검사가 되고 어떤 분들은 검사를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 조사를 좀 하는 거지. 익산시가 폐석산 문제를 방치하면서 일이 커졌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런 주민들의 어떤 민원들을 방치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집행하는 주체는 아니에요. 폐석산을 둘러싼 환경 오염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의 해결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산물 가운데 인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산물 선물 수요가 최고 32% 줄고 품목별로는 인삼, 한우, 과일, 화훼 순으로 생산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제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다음 달 2일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내후년 3월에 이전할 예정인 전주 송천동 항공대대 주변의 비행안전구역 일부가 추가로 해제됐습니다. 이번에 비행안전구역에서 풀린 면적은 호성동과 전미동 일부 지역 31만 700제곱미터로 해당 지역에선 공동주택 건립 등의 건축 행위가 한층 쉬워집니다. 항공대대 주변 비행안전구역은 지난 2014년 2,620만 제곱미터에서 173만 제곱미터로 93%가 줄었고 이번에 다시 142만 제곱미터로 줄게 됐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초등학생 보조교재로 지역 교과서가 도입됐습니다. 교과서에는 기관 방문 등 현장 체험학습을 활동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견학 프로그램이 아예 없거나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배우는 전라북도 생활입니다. 이 보조교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지방자치의 개념을 가르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에 도입됐습니다. 도의회와 도청, 교육청 등을 방문하는 체험 과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교사들은 해당 기관의 견학 프로그램이 아예 없거나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합니다.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자라고 이렇게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그 도청에서는 그런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도청에 대해서 설명을 그냥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고. 도의회는 전담 직원이 배치돼 학생들을 맡고 있지만 도청에는 견학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도청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이 있냐 저희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런 아직 그건 없는데 그럼 저희도 그거 준비해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없습니다. 심지어 전북교육청도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야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나름 현장 체험학습을 갔는데 그 기대치가 높았거든요. 근데 그 기대치에 저희 나름대로는 약간 부합되지 못한 것 같아서 저희도 아쉽고 아이들도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보조교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 19일부터 나흘 동안 부분 파업을 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가 오늘 하루 또다시 부분 파업을 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늘 1조 근무자가 4시간, 2조 근무자가 6시간씩 각각 부분 파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 피크제 등 견해차가 큰 안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달 초 시작되는 여름 휴가 이후로 협상 타결을 미뤘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정상화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노사 협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는 전북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지원하고 현대차 노사가 전주공장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전북 상공업계와 경제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 상공업계 기자회견에 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자동차기술원 등 전라북도 출연기관이 참여한 것은 전라북도가 재벌 편들기에 나선 것이라며 도민 전체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88고속도로를 확장 개통해서 광주 대구고속도로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죽음의 도로에서 벗어나 동서 화합을 위한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영호남 8개 시군을 위한 동서 만남의 광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88고속도로에서 이름을 바꾼 광주 대구 고속도로입니다.
차량들이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바뀐 도로를 시원하게 내달립니다. 88고속도로는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한때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해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이 붙었지만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확장 개통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 전 같은 기간에는 2명이 숨졌습니다. 다만 확장 개통 뒤 제한 속도가 높아지고 영호남 사이의 교통량이 30%가량 늘면서 교통사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에 새로운 명소가 들어섰습니다. 호남과 영남의 화합을 기원하는 동서 만남의 광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영호남 8개 시군의 상징물과 동서화합 동산이 조성됐고 시군의 문화공연을 펼칠 수 있는 야외 공연장이 마련됐습니다. 호남 사람들은 영남으로, 영남 사람들은 호남으로, 그리고 수도권 사람들은 이곳 지리산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관광객이 지금 이제 발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8개 시군의 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가 설치됐습니다. 전북에서는 남원시와 순창군, 장수군 등 3개 시군이 참여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남원을 찾아오고 또 남원의 우수한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새롭게 확장 개통한 고속도로가 동서 화합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올 하반기에 30여 명의 기금운용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글로벌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을 지난해 말 220명에서 올해 260명으로 늘렸고 이에 맞춰 오는 9월까지 30여 명의 기금운용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짓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청사는 오는 11월에 완공되며 직원들은 내년 2월부터 새 청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입점을 놓고 갈등을 겪어온 롯데아울렛 군산점의 신축이 조건부로 승인됐습니다. 군산시는 롯데쇼핑이 신청한 롯데아울렛 군산점의 신축 계획이 전라북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 마감재 변경과 옥상 이용 고객 편의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아울렛은 페이퍼코리아를 이전하기 위해 현 공장터를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지만 대기업 유통점포 진출 시 상권 침해를 우려한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갈등을 겪고 왔습니다. 전주시가 전주 덕진공원을 천년의 사랑을 주제로 한 관광공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옥마을의 버금가는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덕진공원. 길게는 후백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의 연못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에 이르고 그 안에 여름이면 피어나는 연꽃은 전국적인 명물입니다. 전주 시민의 쉼터를 넘어 관광객들의 발길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특히 지금 연꽃이 피우니까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계절 관광지가 되기에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모자랍니다. 전주시 조사에서도 방문객의 30%가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문화 공연이라든지 우리 어르신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이런 문화 공연이 조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주시가 덕진공원을 연못의 오랜 역사에 맞춰 천년의 사랑을 주제로 관광공원으로 만드는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우선 연못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조만간 새로 놓고 음악 분수를 보수합니다. 연못 둘레를 주야간 사랑길로 단장하고 연꽃 전망대와 정자형 카페, 수변 무대 등을 2019년까지 만듭니다. 2020년부터는 공원 내 수련 온실과 연꽃 체험관, 건지산 등의 국악기 수목원, 소리 테마공원 같은 생태 체험 시설을 확충합니다. 내년에 3차원 수상 공연을 진행하고 나룻배 전통 공연을 도입하는 등 즐길거리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옥마을에 밀집되어 있는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전주가 단순히 거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1박 2일, 2박 3일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덕진공원을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하는 데는 20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50억 원만 지원이 확정돼 차질 없는 예산 확보가 사업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 지역 소비자들은 생활형 평과 경기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7월 소비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현재 생활용품 지수는 90으로 지난달 91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며 6개월 후의 생활현평 전망지수 역시 99에서 94로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또 현재 경기 판단지수는 68, 향후 경기 전망지수는 77로 조사돼 각각 한 달 만에 2포인트가 하락하면서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도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주군이 교통계획 수립과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늘어난 완주군 등 전국 9개 도시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등 6개 시와 더해 모두 7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남원 월락 임실 오수간 국도 17호선 구간에서 지난 5년 동안 1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월락 오수 구간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 107건이 발생해 9명이 숨졌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확포장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교통사고가 100건 넘게 발생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상대로 안전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우레탄 트랙이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과 추경 예산 등을 투입해 이번 여름방학 중에 중금속 오염이 심한 우레탄 트랙을 먼저 교체하고 나머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143개 학교 가운데 67.8%인 97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확인됐습니다. 지역위원회 정비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다음 달 13일 새 도당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다음 달 초 공모를 거쳐 13일에 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어제 전주울과 김제부안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이상직 전 의원과 김춘진 전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10개 지역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식품기업인 덕성테크팩이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를 확정했습니다. 덕성테크팩은 할인식품과 좋은 건강 등에 이어 9번째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M과 애플 등 다국적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덕성테크팩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계란과 미네랄 워터 등 식품 원재료를 가공 유통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당구장 주인 43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반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의 한 당구장에서 18차례에 걸쳐 여 종업원과 손님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